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더배운 공무원 교수 이진호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교재 222쪽 고려가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22쪽에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고려가요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고려가요의 주된 창작 계층은 당연히 평민계층들이 되겠죠. 평민층. 자, 이 평민들의 바로 진솔한 이야기, 이 진솔한 이야기가 바로 고려가요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된 계층은 평민이 되겠고, 그리고 진솔한 이야기는 내용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고려가요는 처음에는 기록문학 아닙니다. 처음에는 구전입니다.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구전되다가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난 뒤에 기록문학으로 정착이 되었다. 자,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에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를 뜻하는 것으로서 구전되다가 훈민정음이 창제된 뒤에 문자로 정착이 되었다. 기록문학으로 정착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거기 궁중에서 불리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궁중에서 불리다라는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쭉 확인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저희는 네모 3번 형식상의 특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식상의 특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려가요의 형식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3분 후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3은 음보가 3음보가 되겠습니다. 3음보. 이 3음보는 호흡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호흡. 숨을 끊어서 읽는 단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3분 후에서 후는 당연히 후렴구가 되겠죠. 자, 이 후렴구 때문에 중간에 연이 나뉘어진다. 분연체 또는 분절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분 후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에 요거 여러분들 잘 형식상의 특징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상의 특징으로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평민들 계층이 지니고 있는, 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들이 지니고 있는 진솔한 이야기가 되는데, 자, 이 진솔한 이야기가 당연히 여러 가지 형식이 분명히 나오겠죠. 우선 그 첫 번째를 보게 되면은 현실적이다, 향락적이다, 남녀간의 사랑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남녀간의 사랑이 되겠죠. 아무래도 남녀간의 사랑, 이별의 정한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한 가지 정리해 주셔야 되는 형식상의 특징, 바로 내용상의 특징으로 들어가고 있는 남녀간의 사랑,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평민들의 숨김없는 인간을 나타낸 것으로서 소박하고 풍부한 감정과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했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녀간의 애정을 솔직히, 남녀간의 사랑이 되는데, 이 남녀간의 사랑이 너무 또 질퍽하고 음탕한 이야기라고 해서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이것을 남녀 상열지사라고 그렇게 지금 치부를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고려가요는 한 줌의 재가 될 뻔했죠. 재가. 자, 그래서 문헌에 싣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은 일부러 이제 이런 서적은 좋은 것이 아니다, 음탕하다, 이런 저급하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불을 태운다라든지 문헌을, 또는 문헌에 싣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바로 밑을 보게 되면은 구전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에, 자, 한글 창제 이후에 기록문학으로 정착이 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기록문학으로 정착이 된 문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장가사가 되겠고, 두 번째는 악학계범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용향약보,
시용향악보라고 해서 크게 3개의 문헌으로 이렇게 기록 문학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4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가시리가 나오고 있죠. 가시리. 자, 가시리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가시리의 그 배경서라는,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지 마십시오. 이 배경서라는 요거는 신라 안민가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가시리에 나오고 있는 배경서라는 지금 현재 잘못 나와 있고, 가시리 지금 작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시리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은 우선 그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우리 바로 뒤에 서경벌곡을 살펴볼 거니까 이별의 정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별의 정한을 보게 되면은 고대 가요에 공무도화가 있었었죠.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황조가라는 작품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가시리,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가시리에 이어서 해야 할 것 서경별곡이 있습니다. 서경별곡. 자, 그래서 그 앞부분에 그 이별의 정한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내용들, 이별의 정한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런 순서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우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가시리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1년에서 나는과 위증질과 대평성대는 한 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는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가시리 있고 나는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나는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고 단순하게 악유를 맞추기 위한, 음악적 악유를 맞추기 위한 여음은 쓸데없는 소리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악유를 맞추기 위한 여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가시리 버리고 가시리라고 해서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는 형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증절과 대평성대가 되는데, 위증절과 대평성대가 각 연의 마지막에 위치를 하고 있는 후렴구가 되겠습니다. 후렴구. 자, 후렴구는 역시 특별한 의미가 없죠. 여음구랑 똑같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노래 내용과는 특별하게 관련이 없습니다. 노래 내용과는.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나보고는 어찌 살라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자, 우선 여러분들 첫 번째 연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별이 되겠죠. 이 이별에 대해서 지금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고 해서 이별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움 또는 이 이별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 이연을 보게 되면은 이 하소연이 점차 고조되고 있죠. 나보고는 어찌 살라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하소연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는 이연은 원망이 되겠죠. 원망. 자, 그래서 1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고, 2연에서는 이 안타까움이 점차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임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라는 정도로도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면을 보게 되면은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떠나는 임을 만약 내가 붙잡을 경우에 마음이 돌아져서 완전히 마음이 토라지는 거죠. 상대방이, 청자가 마음이 토라지기 때문에 혹시나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걱정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임을 보내는, 이 임을 보내는 시적 화자의 입장에서는 내 마음을 절제하는 거죠. 절제. 자, 그래서 사면은 감정 절제와 체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감정 절제.
절제와 체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연이 되겠습니다. 서론님을 보내옵나니.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론이 되는데, 자, 이 서론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체를 임이라고 했었을 때, 주체를 임이라고 했었을 때도 이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이 되겠죠.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주체를 나로 잡게 되면은 이 내 입장에서는, 나의 입장에서는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이 되겠죠. 나를 서럽게 하는 임. 자, 그래서 이 서련님은 주체가 임이냐 또는 주체가 화자냐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이라고 해서 주체가 임이냐 또는 화자냐라고 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시는 즉시 돌아오십시오라고 해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소극적이고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마지막에 가시는 즉시 돌아오십시오라는 부분은 시적 화자의 소망을 기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기승전결이라고 해서 크게 4단 4연으로 우선 구성이 되고 있는 작품이 되겠고, 이 작품의 모티브는 제가 처음에 강조를 했다시피 이별의 정한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을 주된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간결한 형식과 그리고 소박한 시어라든지 또는 절제된 감정을 통해서 시적 화자가 당연히 여성이 되겠죠. 이런 여성이 이별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섬세하게 또는 여성적인 어조를 통해서 이별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여성의 이런 정서들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는 이별의 정한이 이 이별의 정한의 가장 대표된 작품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서 중요한 또 형식상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제 1년으로 잠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으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가시리 있고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가시리라는 부분에다가 A라고 하나 메모해 두도록 하시고, A. 그 다음에 가시리 A가 되고 버리고는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시리 A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문학을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가시리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AABA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시리 버리고 가시리 이런 것처럼 다른 작품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런 것처럼 A 부분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으로서 AABA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332조가 되겠죠.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시리 3 있고 2 332조가 되겠습니다. 332조의 글자 수니까 음수율이 되겠죠. 자, 그렇게 요게 두 가지 더 추가하셔가지고 형식상의 특징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 그리고 225쪽으로 가면은 배경서라는, 여러분들 이거 지우십시오. 원래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빼고. 자, 바로 핵심 정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우선 사문보 그리고 332조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거기 점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홍사용의 나는 왕이로소이다라는 현대시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 다음에 어머니의 가장 어여쁜 아들은 B,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고 해서 A가 크게 3번 반복되고 있는 그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현으로 가게 되면은 간결하고 소박한 시연을 사용하고 있다, 또는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가시게 되면은 반복법의 활용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미래 지향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 가시리가 지니고 있는 여성 화자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이별을 앞두고 적극적인 태도, 말 그대로 지금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너 지금 날 떠나면 안 돼 라고 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태도. 요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화자의 태도는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태도. 자, 그렇게 구성이랑 그 다음에 주제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자, 그리고 그 참고 부분을 보게 되면은 가시리와 진달래꽃의 시정화자라든지 또는 가시리와 황진이가 지니고 있는 시조라든지 가시리와 미녀 아리랑에서 나타나고 있는 화자의 태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화자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227쪽에서 문제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229쪽의 서경별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경별곡으로 가게 되면은 아까 제가 가시리는 소극적인 태도라고 말씀드렸죠. 서경별곡도 여성 화자가 나오는데 서경별곡에서 나오는 여성적인 화자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태도. 자,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서경별곡이 되는데, 자, 요거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가시리는 소극이고 서경별곡은 적극이 되겠죠. 그러면 분명히 화자가 지금 태도상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화자의 태도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가시리에서 나오고 있는 소극적인 태도라는 것은 여성 화자는 말 그대로 지금 이별이라는 상황 앞에서 이게 지금 이별이지 않습니까? 이 이별이라는 상황 앞에서 지금 가시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날 버리고 가십니까? 그리고 가시는 즉시 돌아오세요. 일단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시리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여성의 화자가 혼자 체념하고 현실 순응하고 그리고 감정 절제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통적 한국 여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 한국 여인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경별곡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요거 미리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서경별곡에서는 길쌈하던 배라고 해서 여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소재가 나오는데 자, 이런 길쌈하던 배를 버리면서까지 울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은 기꺼이 따라가겠다라는 아주 이별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이죠. 말 그대로 진취적인 여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경별곡 2연에서는 남성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안심에 해당하는 말을 주니 3연에서 다시 이제 이 여성 화자가 이번에는 뱃사공이라는 원망의 대상을 이제 설정을 하면서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이별에 대해서 건너편 꽃이라고 해서 여성으로서의 질투도 나오고 있으면서 이런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여인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화자의 태도상의 차이, 요거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 아질가라고 하면 나오고 있는데 이 아질가는 굳이 해석할 이유 없습니다. 그냥 평양이 서울이지만 그 다음에 위 두어령성 다링들이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은 후령구가 있죠. 가시리랑 똑같이 되겠습니다. 가시리랑. 자, 그렇게 가시리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내용을 한번 보면은 평양이 서울이지만 닦은 곳 고외 말은 사랑하지만 여해 무르는 그러니까 여이기보다 이별하기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별하기보다 길쌈하던 배를 버리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선 1년의 포인트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은 1년의 화자는 당연히 여성이 되거든요. 여성. 자, 1년의 화자를 여성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질산배가 되겠습니다. 자, 질산배라고 해서 길쌈하던 배가 되는데 이 길쌈하던 배는 누가 주로 하느냐? 이것은 여인들이 했죠. 여인.
자, 그래서 우리는 화자를 여성으로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길쌈하던 배를 버리면서까지 사랑해 주신다면 우러 곰 기억나시죠? 정읍사에서 했었던 강세 전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앞부분에 한 번 더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바로 여성 화자의 어떤 부분? 네, 여기 나오고 있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인상을 지니고 있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품에 지금 1년에 나오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이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이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 자, 요게 1년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년으로 가게 되면은, 자, 2년도 역시 추측이지만은 2년의 화자는 남성이라고 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기니 뜬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우리의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해서 네,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믿음이 되겠죠. 자,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은 변치 없을 것이다. 여성에게 뭘 주고 있느냐? 안심을 주고 있습니다. 안심. 자, 그래도 이 여성은 3년에서 네, 이런 안심을 하지 못하니까 다시 여성 화자가 되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소재가 대동강이 나타나고 있죠. 이 대동강이라는 것은 이별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이별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별의 공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소재가 되겠고, 자, 여기서 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뱃사공이 나오는데, 자, 이 뱃사공에 대해서 이 여인이 아주 원망을 하거든요. 원망. 자, 이 원망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사공에 대해서 원망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각시 음란한 줄 몰라서, 자, 요거 뱃사공에 해당하는 각시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뱃사공의 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인까지 말 그대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모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각시는 네가 지금 여기서 노를 쫓고 있는 사이에 뭐 다른 곳에 가서 음탕한 짓을 한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네, 모함하고 있는 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면서 가는 배에 실었느냐 사공아. 자, 그리고 대동강 건너편 고질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건너편 꽃이라는 것은 네, 물이 대동강이 여기서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대동강에 이렇게 물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물이, 자, 이 물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만약 사랑하는 님이 건넜을 때 이 꽃이 있을 겁니다. 이 꽃을 또 다른 여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을 때 이때 이 여성은 이 건너편에 해당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느냐? 바로 질투가 되는 거죠. 여성으로서의 질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자마자 건너편 꽃, 말 그대로 여인을 만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네, 질투. 배를 타고 들어가면 꽃을 꺾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시적 화자의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거기. 자, 그래서 이번에 네, 서경 별곡이 되는데 네, 다음 쪽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231쪽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2쪽까지 가게 되면은 네, 아주 자세하게 거기 7번까지 네, 제가 다 거기에 적어놨는데 네, 그 부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서 내용 이번에 네, 문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3쪽의 1번 문제는 자기 희생과 절저의 정서가 나타나는 선지 4번은 바로 이 서경별곡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느냐? 네, 여기
가시리로 들어가게 되겠죠. 가시리로.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 2번 문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남녀 상열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남녀 사이에 있는 음탕한 이야기 또는 저급한 이야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 서경별곡에서 분명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 4번을 보시면은 배를 타고 들어가면 또 다른 여인을 만날 것입니다. 여성으로서의 질투가 되는데 이게 바로 남녀 상열지사가 되는 거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가장 적절한 것은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인이 되겠죠. 진취적인.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 사공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바르게 말한 것은 자신의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5번 문제로 가면은 우리가 살펴봤던 공무도화가가 되겠습니다. 공무도화가와 서경별곡의 공통점은 요게 되겠죠. 이별의 정한 요게 되겠습니다. 요게.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7번 내용은 조금 쉽죠. 조금 쉽고 8번으로 잠깐 한번 넘어가게 되면은 자, 8번에서는 이 답의 정답을 고르는 데는 원망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좀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원망의 목소리. 자, 우선 8번으로 가게 되면은 선지 1번의 사슬시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개를 여러 마리 기르는데 이 개 한 마리가 얄밉다라고 시적 화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얄밉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좀 뭔가 해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미운 사람이 오면은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서 아래 위로 막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애교 부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 고운님이 왔었을 때는 그냥 앞발로 흙을 막 파면서 으르렁대고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밥이 남았을 때 이 밥이 남았을 때 너가 밉다 이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왔었을 때 꼬리를 살랑살랑 쳐주면서 하면 되는데 이게 미워하는 사람이 왔었을 때 이렇게 해버리니까 짜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아지에 대해서 원망, 미움이 되겠죠. 똑같은 것으로는 여기에 뱃사공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이렇게 우리 가시리 서경별곡 워낙 또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살펴봤고 다음 강좌에서는 정과정과 그리고 청산별곡 두 고려가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청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